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파는 가게 박상준 컨설턴트입니다. 지난 3월 26일 새 대출 규제인 DSR, 곧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이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신 DTI가 도입된 지 2달 만에 추가로 나온 강한 규제인데요. 갑자기 멘붕이 오신 분 있으시죠? DSR, 신 DTI, 도대체 무슨 용어인지, 그래서 좋아졌다는 것인지 안 좋아졌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DSR이 시행된 후 은행 대출 창구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한산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대출 규제를 강화시키겠다고 예고했었고요. 실수요자들은 DSR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출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DSR이 시행된 후 신문기사에서는요,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깐깐해진 은행 대출, 빚내서 집 사기 더 어려워졌다. 이제 돈 없으면 집 사지 말라는 말로 이해해도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그러나 DSR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됐는지, 그리고 DSR이 무엇인지, 앞으로 내 집 마련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실제로 2017년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8.3일 부동산 대책이 있었죠. 이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LTV와 DTI가 줄어들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폭은 상승했습니다. 매달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서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 제2금융권 대출 같은 기타 대출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로 0.51%가 인상했고, 국민은행은 전년 대비 0.47%가 인상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한 5%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왜 금리가 인상되고 있느냐면 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 등급, 트리플 A 등급 5년물 금리가 0.6%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채 트리플 A 등급 5년물 금리는 왜 상승했느냐?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금리를 올해에도 4회 이상 인상하겠다고 전망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 금리가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주택담보대출은 오를까요? 네, 맞습니다. 오른다고 전망하고 있고 6%까지 전망할 거라고 합니다. 가계의 부채는 늘어나고 있고 대출금리는 계속 인상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가계의 수입 중에서 대출로 인한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6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보면요, 2017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자산은 2063조 2천억 원이고 국가부채는 1555조 8천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일반 가정들이 금융업체에 빌리거나, 그러니까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등 외상으로 구매한 빚을 합치면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1450조 9천억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1450조 9천억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늘어나는 이 가계부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고요. DSR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세부 시행 방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DSR,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그러니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선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출을 신청하면 내 연봉,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 DSR이 100%를 적용한다고 하면 연간 원금과 이자를 갚는 원리금의 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해서 대출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 부채가 없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대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부채를 가지고 있겠죠. 마이너스 통장 뭐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 사실 저희는 목돈으로 자동차를 사라고 하지만 자동차 할부 많이 하시죠. 그리고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카드론 등등등. 이 모든 부채에 1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금액을 합쳐서 아까 이야기했던 4천만 원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고선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쓰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또는 내가 신용카드 중에서 아직 미결제되어 있는 금액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조차도 마이너스 통장하고 자동차 할부 구입 또는 보험 약관 대출 등등 추가로 부채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 서민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DSR이 어떤 건 내용인지 살펴보기 전에 DSR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대출 규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LTV, DTI, 신 DTI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지금 DSR이 시행되는데 왜 LTV나 DTI 또는 신 DTI를 알아야 되느냐?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요. 실제로 이 대출 규제들은 정부에 따라서 또는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보시면 노무현 정부 시절 때는 LTV가 60%에서 50%로 또는 40%, 또 DTI가 40%로 적용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대에서도 또 투기 지역으로 만들거나 또는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도 하고, 또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제 부동산 정책을 활성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LTV나 DTV를 많이 늘려줬죠. 그걸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제 추구한 건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가계의 부채들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DSR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LTV나 DTI 또는 신 DTI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아까 이 네 가지 대출 알고 계신다면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8.2 부동산 대책, 8.3의 부동산 정책에서 LTV와 DTI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죠.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 그 외 수도권 이렇게 좀 분류를 하고선 내가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 이상 있느냐 할 경우에는 더 강화해서 DTI와 LTV가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부동산 대책은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또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려고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LTV와 DT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TV는 Loan to Value의 줄임말이고요. 대출 대비 가치. 가치라는 거는 이제 주택 가격이죠. 주택 가격에 LTV 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 거기에다가 소액 임차분 보증금,
그 대출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차감한 것이 담보대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이 4억이다. LTV가 50%라고 하면 담보대출 금액은 4억 곱하기 0.5 그래서 2억 그래서 2억에서 나온 소액 임차 보증금 그 우선 변제금이 되는 서울 같은 경우는 3,400만 원을 차감하고 나서 대출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 DTI는요, 그 뎁트 인컴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수입을 본다는 거죠. 수입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연간 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는 상한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연간 수입에요. DTI 비율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다른 대출, 다른 금융권 대출의 연간 이자 부담액을 차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이신 분이 기존의 월 이자를 50만 원씩 내고 계세요. 그럼 1년에 600만 원이죠. 그 DTI가 50%라고 하면 연간 총 원리금 납부액은 4천만 원 곱하기 0.5 거기에 600만 원을 빼면 1,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로 나누면 한 116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대출 금액을 그 상환할 때 116만 원을 원리금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그 한도가 정해지는데 그거는 바로 이제 상한 기간 뭐 10년 상한 기간이냐 20년이냐 30년에 따라서 똑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30년을 그 상한 기간과 10년 상한 기간이 한다면 월 부담하는 원리금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월 116만 원을 가지고 담보대출 금액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한다면 상한 기간을 늘리셔야 됩니다.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DTI에 신 DTI라는 거 만들었는데요. 그 정부가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2018년 1월부터 신 DTI를 적용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 DTI는요, 이제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닌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핀셋 이렇게 뽑아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 그리고 세종시, 부산 해운대구 등 그 청약 조정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었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이자만 반영을 했는데 이 신 DTI는 그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한액과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한액을 합치고 그리고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액만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만 반영했다면 신 DTI는 원금까지 더한 원리금까지 합산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 받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DSR을 이제 또 적용을 이제 3월달부터 하게 됐는데 그 DSR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2003월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신 DTI를 이해가 되셨으니까 DSR은 더 쉽습니다. 뭐냐면 그 신 DTI 같은 경우는 그 기존 주택담보대출만 연간 원리금 상한액을 차감한다고 했는데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 상한액을 더한 뒤에 연소득과 비교해서 대출의 한도를 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SR이 100%나 또는 200%가 초과하게 되면 아예 대출은 이제 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DSR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대출을 원하시면 자신의 DSR과 신용 등급을 파악하고 은행별로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지금 표에 좀 나와 있는데요. 그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DSR이 150%를 넘는 사람에게는 대출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거나 거부한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DSR이 100에나 150%를 초과하게 되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에 따라서 심사하거나 대출도 거절하겠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제 신용 관리 아주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DSR이 100%를 이제 넘으면 이제 허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200%를 넘으면 사실상 대출이 어렵게 됩니다. 그 DSR은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비해서 대출이 많거나 또는 소득 입증이 어려운 차주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그 한도까지 대출을 받게 되면 해당 가게는 빚 갚는데 수입을 모두 쏟아부어야 되겠죠. 그 쏟아부어도 모자르겠죠. 그래서 은행권에는 그 DSR 100%를 넘는 차주에 대해서는 고 DSR로 분류하고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DSR 상황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비율을 제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보다는 좀 더 이제 강화된 수준으로 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앞으로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부채 관리와 신용 등급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신용 등급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SR 같은 경우는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자동차 할부금, 햇살론, 세입망 홀씨,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 통장, 주택마련대출, 신용카드 미결제액, 카드론, 보험 약관대출 등등등등이 있는데 그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고 적용이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네, DSR은 모든 대출 상환액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DSR을 계산할 때 혼란스러울 수 있는 대출들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너스 통장인데요. 마이너스 통장은 내가 사용한 만큼의 금액만큼 이자를 계산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연간 얼마를 사용할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중요한데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는 한도 금액을 10년 동안에 나눈 액수를 원금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4천만 원이면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400만 원. 그 원금이 400만 원이 되고요. 그 중에 1000만 원을 내가 빌려 쓰고 있어서 연 금리가 5%라고 한다면 1년에 50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죠.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450만 원. 그래서 450만 원이 원리금 상환 부담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크다면 그만큼 부담액이 커지게 되겠죠. 앞으로 사용하지 않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또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크게 준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건 아니시라는 거죠. 만약에 나중에 집을 사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셔야 한다면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꼼꼼히 따지고 빌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자만 가산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DSR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가산한다고 했는데 이자만 가산되는 게 있습니다. 그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전세자금 대출은 다른 대출에 비해서 금액이 크고 그 마이너스 통장처럼 그 원금이 포함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고요. 전세자금 대출 원금은 세입자가 향후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서 은행에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자 부담액만 DSR에 계산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원금과 이자 모두 제외되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그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중도금 대출 또는 이주비 대출 등 집단 대출은 제외되고요. 그리고 햇살론, 세입망 홀씨, 그 서민 금융상품들도 제외되고요.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 그리고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해서 대출을 받게 되고 또는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대출받는 보험약관 대출인 경우에도 이자와 원금 둘 다 그 상한액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구입하는 데 있어서 대출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대출 없이 집 살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시죠. 네, 몇 분은 손을 드셨습니다. 네. 오히려 과도한 대출 규제는 순수하게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만큼 내 집 장만의 꿈도 더 멀어졌다는 것이지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세운 정책이라고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들이라는 것이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DSR의 시행으로 기존의 대출까지도 깐깐하게 따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돈이 될 만한 곳으로 청약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져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빚 없으면 가장 좋지만 현실이 빚 없이 살기 어려운 상황이죠. 좀 더 지혜로운 부채 관리와 신용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제 특히 신혼부부나 자녀가 어린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의 학교 또는 직장 이직으로 인해서 이사를 많이 하게 되지요. 그래서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민주택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주택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신혼 희망타운이라든지 공적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그리고 주택 청약제의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현명하게 내 집 마련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현재 자신의 수입, 지출에 대한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고 주택 마련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돈을 꾸준히 만들어 내 집 마련 시에는 대출금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 등급 관리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대출 구매의 한도도 커질 뿐만 아니라 대출 금리도 낮은 금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DSR의 시행을 통해서 정부의 주택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신다면 향후에 더 좋은 기회가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돈 파는 가게 박상진 컨설턴트였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이나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2-536-0153으로 또는 카카오톡 돈 파는 가게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